안녕하십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한 강사 양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아이들 특성에 맞는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코로나19 상황은 장기가 되면서 우리 조부모 양육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육아 전성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부모 양육 가정이 증가하면서 내가 예전에 돌보던 방식으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 자녀와 양육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손자녀들이 끼어서 좀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양육 참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저출산도 막아주고 계시고 내 자녀의 경력 단절도 막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 손자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네, 많이들 잘 키우고 싶어요.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아이고, 똑똑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조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답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손자녀로 키우시려면 조부모님들께서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나의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건강하셔야 내 손자녀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 행복했던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과 가족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함께 여행을 갔을 때 행복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두 번째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돈을, 시간을 사용했을 때 더 행복하더라입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죠? 부부관계도 좋을 때 행복하고 내 자녀와 나의 관계가 좋을 때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행복하고 그죠? 우리가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와 관계가 좋을 때 업무의 효율도 더 증가하고 더 행복하더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 함께하고 손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몸에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있어요. 이 옥시토신은 가족이나 아니면 조직, 학교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배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기부하고 봉사할 때 더 많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매일 보내고 있는 친구들, 우리 손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아주 많이 행복할까요? 아주 많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면요. 사회성도 좀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회성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사회성은 중요할까요?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와 가족과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사회 속에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배웁니다. 사회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려면요, 규범도 알아야 되고 규칙도 알아야 되고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협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갈등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타심,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알아야 되고, 또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회성을 이루는 요인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만큼 복잡한 이유는요, 우리가 사회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행복하려면 이 사회성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작 배변 훈련, 식습관 훈련, 그리고 아이들 한글수 공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정말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힘을 키우는 사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성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사회성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많이들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가서 적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막상 우리 아이의 또래를 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친구랑은 잘 어울려 놀까? 단짝 친구는 있을까? 또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그때 사회성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어요? 놀이터엔 또 아이들이 없어요. 가정에서 핸드폰, 게임, 그죠? 컴퓨터,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는 관계, 그 시간이 더 많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나라는 인식을 갖고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있구나. 타인에 대한 관계를 그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우리 손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더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또 이렇게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손자녀를 돌봐주고 계신데, 내가 예전에 우리 자녀를 키웠던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신념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손자녀를 돌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내 아이들이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왜? 세대가 많이 변했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죠? 많이 바뀌었죠, 아버님, 그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양육 신념을 한번 오늘 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4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O, X 문제인데 맞으면 양손을 O, 틀리면 X 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첫 번째 문제. 내 아이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 모든 사람들이 O라고 해주셨는데요. 답은 X입니다. 네, 그죠? 자, 2번째 문제. 형제 간의 다툼은 부모가 꼭 개입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3분은 X, 1분은 O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그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내 아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는데 왜 틀리지? 정말 너무 궁금하시죠? 자, 한 아이의 아빠가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빠가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당신이 자기 꿈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아이가 야구 선수가 되길 너무 바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야구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이가 처음엔 야구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야구 시합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아빠가 더 행복해하고, 아이가 야구 시합에서 지고 온 날은 아빠가
더 속상하고 불행해하면서 아이를 밤새 잠도 안 재우고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는 그렇게 재미있어 했던 야구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아빠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너무 마음이 슬펐대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야구 선수를 접었답니다. 예. 그리고 형제 간의 다툼에 부모님이 꼭 개입한다. 우리 이런 경우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 개입했다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보실 거예요. 저의 사례인데요. 저는 3남매의 장녀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아버님은 저희가 셋이 놀다가 다투면 셋 다 혼내셨어요. 셋 다 와. 그러면 쭉 서서 손바닥 아니면 종아리. 예. 그런데 동생이 잘못해도 제가 혼나야, 다 같이 혼나야 됐고 제가 잘못해도 동생까지 다 같이 혼나야 되다 보니까 제가 혼날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없어요. 단지 동생이 너무 미웠어요. 너 때문에 혼나잖아. 동생은 누나 때문에 나 또 혼나잖아.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형제 간의 관계가 더 많이 멀어지더라.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근데 몸으로 너무 격하게 아이들이 싸울 때는 당연히 빨리 제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 아이들이 왜 그랬어? 이럴 땐 아닌 거야 라고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알려주시는 거고요. 꼭 형이나 누나 밑에서 동생이 있는데 혼내시는 거, 훈육하시는 건 안 돼요. 1대1 방으로 가서 한 명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잘못된 양육신념 중에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아니죠. 아들이라고 해서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딸은 아유 그냥 밥벌이만 하면 되지 하고 고등학교만 보내시고요. 아유 아들은 우리 집안 살려야 돼. 대학을 막 보내셨어요. 그런데 딸은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안 시켜줘서 공부를 못했고 아들은 원래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둘 다 공부를 못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우리 예전에는 사실은 야 맞아야 잘 커. 그렇지만 지금은요 사랑의 매를 되셨다 하면 잘 가르치시려고 사랑의 매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아동 학대. 네, 그래서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알려주시는 게 훈육이에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알려주시는 게 훈육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잘못된 양육신념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지금의 손자녀를 돌본다면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또 발달 상황을 좀 아시면요. 양육하실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돌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사춘기가 되면 또 막 아이가 뭐 자기 외모에 엄청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정말 아주 다양하게 변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발달 특징을 알면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나한테 반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조금 아이들을 돌보실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발달 특징을 한번 볼게요. 0에서 36개월 그 아기들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죠? 이때는요, 애착 형성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듯이요. 0에서 36개월은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시기예요. 그중에 0에서 12개월쯤 되면 아이가 잉해 하고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시기예요. 이때 배가 고파서 울었구나. 우유 줄게.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했어. 기저귀 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할머님, 할아버님이 따뜻하게 아이를 보살펴주면
내가 이렇게 엥하고 울고 불편해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불편함을 해결해 주네? 아, 믿을만해. 아, 세상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봐.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인가 봐 라는 아이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생겨요. 이것이 애착 형성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사회성 발달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18개월쯤 되면요.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이 돼요. 자기 때를도 좀 많이 써요. 이때는 또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미완성인데 활동량은 너무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아이를 따라다니기도 힘드세요. 그리고 또 왜 아이들이 신체는 덜 발달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루 종일 손주 봐주다가 여기 멍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아이를 잘 못 본 것 같고 그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이 시기는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 안에 위험한 거를 정말 많이 깨끗이 좀 치워두시고요. 주방에 또 위험한 거 많잖아요. 주방에 이렇게 칸막이 해두셔서 아이들이 주방은 좀 잘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혼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서리 보호대 그리고 손김 방지 이런 거를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가 그 안에서 막 활동할 수 있게 기고 오르고 내리고 띠뚱띠뚱 걸으면서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해야 정서적으로 또 안정된 성향으로 바뀐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24개월쯤 되면 우리 애기들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싫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유, 자꾸 우리 아이만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누굴 닮아서 자기만 아는 것 같지가 아니라 이때는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싫어하는 거를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 네 거야? 아, 그래, 맞아. 너 거 맞아. 그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대신 조금 더 아이 거 인정해 주시고 넉넉하게 좀 준비해 주셔서 그래도 한번 줘볼까 하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것은 갖고 싶은 마음,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시고 동생 좀 줘, 친구 좀 나눠줘, 너는 왜 너 혼자만 하려고 그래 이러면 아이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 것을 좀 인정해주는 시기. 그래서 0에서 36개월은 아이에게 우리가 한없이 안아주고 사랑을 주면요. 이 아이가 우리 노년의 3년 때 쑥 성장해 갖고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편찮은데 없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릴까요? 할아버지 다리 아파? 내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할아버지 저 오늘 첫월급 받았는데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멋진 아이로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0에서 36개월은 많이 안아주세요. 자, 다음에요. 이제 유아기가 되면 또래에 관심을 갖는 시기가 옵니다. 이 또래와 관심을 갖고 친구와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사회성의 황금기, 유아기.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기고 지는 것도 이 시기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할아버지랑 공놀이 하다가 할아버지가 이기기라도 했다 하면 난리가 나죠. 할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그죠?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게임도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규칙, 약속 이런 것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졌다고 너무 슬퍼하면 야, 뭐 어떻게 너만 이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너만 이겨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져서 속상했구나. 그렇지만 다음에 한 번 더 해봐. 너가 이길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떤 친구가 인기가 많아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들이 친구야 나 좀 이거 친구들이 물어보면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친구. 그리고 친구야 너 하고 나 이거 줘 이러면 기다려 나 이거 하고 너 줄게 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배려하고. 예, 그리고 또 친구들 활달하고 그다음에 잘 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누구야 안녕 하고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잘하는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친구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배려하는 아이, 예,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아이, 친구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배려하는 아이, 친구를 존중하는 아이, 공감하는 아이. 네,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양육 방법은 뭐였냐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부모. 네, 이런 부모들이 이렇게 멋진 아이들로 키우시더라. 그럼 저랑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칭찬, 격려, 인정.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기도 있고 사회관계를 잘하는 친구들은 배려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 방법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부모더라.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발달 특징을 이제 알았어요. 0에서 36개월은 애착이 중요하고 유아기는 또래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발달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또 모든 영역이 또 다 발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도 발달해야 되고 언어도 발달해야 되고 정서도 발달해야 되고 인지도 발달해야 돼요. 신체가 좀 부족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막 친구들하고 몸으로 막 활동적으로 놀아야 되는 시기에 아이가 아무래도 약간 대근육이 덜 발달되고 활동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 끼워줄 수 있겠죠. 한 친구가 친구들과 공놀이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축구를. 그런데 아이가 좀 달리기가 좀 안 되고 겁도 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친구가 공차기가 조금 안 됐나 봐요. 이러니까 이 친구한테 공을 안 준 거야. 아이가 집에 막 와서 너무 속상했어. 할머니, 누가 나한테 공 안 줘? 아, 속상했겠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걔 누구야? 누가 우리 손주한테 공을 안 줘? 혹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죠. 공을 안 줘서 좀 속상했구나. 그래, 그럼 할머니랑 오늘 공차기 해보자. 다음에 한번 이거 보여줘. 친구한테 한번 보여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또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언어 발달도 되게 중요해요. 사회성 발달은요, 언어 발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가 엥 하고 울면 아이고 배고팠구나.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아이고 우유가 먹고 싶었어? 우유는 젖 쏟아주는 거야. 하얀색 우유. 우리 우유 많이 먹고 튼튼해지자라고 이 우유라는 단어를 벌써 수십 번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언어가 발달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말을 안 하시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좀 늦어지죠. 특히 요즘 같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얼굴 표정, 이 입모양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언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마스크를 좀 쓰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언어를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는 이따가 뭐 기질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 수줍어 하거나 낯가림이 좀 심하면 친구랑 놀고 싶어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누구야 같이 놀자 그래도 낯가려가지고 수줍어서 이렇게 또 못 놀기도 하고 이런 정서적인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인지.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놀으려면 규칙도 알아야 되고 그 게임의 룰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지가 조금 떨어지면 그 게임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친구랑 어울려 노는 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체 언어 정서 인지가 고루 발달이 돼야 돼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우리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어디를 점검하죠? 자동차를 타고 여행 가려면 우리 보통 바퀴, 그죠? 바퀴를 먼저 이렇게 바퀴에 바람이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 4개가 잘 이제 바람이 균형 있게 맞아야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 바퀴 하나에 바람이 쑥 빠지면 못 가죠. 예, 기울어져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못 가듯이 이렇게 신체 바퀴, 언어 바퀴, 정서 바퀴, 인지 바퀴 이 4개가 고루 발달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부모로부터 우리는 물려받는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것이 있는데 이것이요, 기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타고난 것이 기질이다. 이 기질은요, 바뀌지 않아요. 네, 절대 안 바뀌어요. 대신 성격은 그럼 무엇일까? 성격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을 물려받은 거고 성격은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학습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아버님 성격 어떠세요? 좋다고 이야기 들으세요? 아, 좋다고 이야기 들으시는구나. 네. 예, 성격은요, 남이 평가할 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질은 안 바뀌지만 우리가 성격은요, 학습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서 좋은 성격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난 기질을 이제 볼게요. 기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타고났구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질은 4가지가 있어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그 외의 기질이 있는데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을 볼 건데 이제 먼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순둥순둥 너무 예쁘게 착하게 잘 성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요, 싫고 좋고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해서 그런 자녀들 있죠. 맨날 늦게 와. 매일 왜? 거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친구들이 성장해서 싫다는 말을 표현을 잘 못해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해서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오늘 어떻게 지냈어?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아,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고 자꾸 질문을 해주셔야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느린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활동량도 느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엄청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아이고 속 터져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한 번 선택을 하면요,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하고 탐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아, 고민하느라고 늦었구나.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줄게. 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번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니까 보통 직업으로 보면 연구하거나 개발자 이런 일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게 좋아요. 먼저
이거 선택하느라고, 이거 선택했구나. 잘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 그런데 이거 왜 선택했어? 그러면, 그래서 선택했구나. 잘했어.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칭찬하고, 질문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우리 느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다로운 아이, 예민한 아이. 아이고, 난 정말 우리 아이 키울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이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낯선 상황, 어떤 낯선 사람을 봐도 되게 불안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낼 때 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가기 싫다고 힘들어 하죠. 예. 그러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오늘 가고 싶지 않았구나.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대. 그리고 거기서 오늘은 요리 수업도 한대. 우리 가서 재밌게 놀자 하고 친구를 데리고 손자녀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집에서 그냥 아이 그냥 휙 보내놓고 등만 보이시고 가시면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버리고 갔구나 하루 종일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문 앞에서도 누구야 오늘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간식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화이팅!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미리 꼭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오늘은 숲체험 갈 거야. 노란 차도 타고 갈 거야. 선생님이 손 잡아줄게. 오늘 숲체험 가면 곤충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면 아이가 조금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아이는 대신 어때요? 자기 거를 아주 잘 챙겨요. 예. 자기 표현이 싫고 좋고가 아주 분명하다 보니까 자기 것을 잘 챙겨와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만 아는 것 같아. 좀 이기적인 아이야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같이 나눠주는 거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저희 큰아이가 좀 까다로운 기질, 예민한 기질이어서 좀 너무 자기만 아는 아이여서요.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간식을 꼭 그 아이 것도 좀 챙겨주고 친구들도 나눠줘 하고 한 통을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항상 너만 먹지 말고 이거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해서 하나를 더 준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있다. 그 기질에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 그 기질을 인정해주고 이 기질의 특징을 잘 키워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성격은 후천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그죠?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발달 특징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기질 봤어요. 그럼 이제 나도 좀 봐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나의 양육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 조부모 양육 방식에 권위주의가 있고요. 민주적이 있고요. 방임이 있고 허용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양육 방식일까요? 네, 민주적. 네, 정답입니다. 네,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최고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권위주의. 권위주의는요, 명령, 부정적, 강압적. 예, 빨리 해. 빨리 안 해? 빨리 치워. 방이 이게 뭐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따 엄마 아빠 오면 다 잃을 거야. 우리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협박하듯이. 이러면요, 아이들이요, 수술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위축돼요. 이렇게 명령조로 하면 아이가 위축되고 주눅들어요. 그래서 명령조로 하시는 건 안 된다.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임. 이런 방임은요, 아이들한테 전혀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부모님,
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다 보면 부부관계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 요즘에 좀 우울감, 사회적 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정에 우울한 부모님들 이런 가정,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부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또 아이가 생겨서 아이 양육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잘 케어를 못 해주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막 쓰레기집 이런 거 아이들 먹이지도 않고 치워주지도 않아서 이런 방임. 이런 것도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인데요. 이런 아이들은요, 안전한 어떤 기지가 없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면 물건이나 사람에 집착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사춘기가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적인 부모님이 우리 되게 많으세요. 우리 특히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아주 그냥 무조건적인 허용. 이것도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적인 허용은 안 돼요. 아이들에게 수용과 애정을 주는 건 좋으신데 안 되는 거는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허용적인 아이는 이제 버릇이 없다라고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는 나중에 성격이 막 반항하고 공격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통제를 안 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민주적인 부모는 어떻게 하시냐? 아이를 사랑으로 봐주시면서 아이의 생각을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민주적인 부모입니다. 보통 이제 할아버님이 아이랑 이제 놀다가 책을 이제 한 5권을 봐요. 그러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5권만 보자 했는데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 하죠. 2권 더 읽어주세요. 막 이제 하겠죠. 그러면 그래 대신 2권까지는 더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2권을 또 봤어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랑 2권만 더 보기로 약속했지. 그 다음엔 대신 블럭놀이를 하자. 아니면 우리 마트 갔다 올까? 우리 놀이터로 갈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것. 이렇게 민주적인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과 의견 조절을 잘해서 잘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부모 양육에는 민주, 권위, 방임, 허용 부모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조부모님의 역할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존감을 높여주기. 이거는 자존감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존감을 키워주시려면 누구야 사랑해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좀 마주쳐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많이 하자. 스킨십을 많이 하자. 많이 안아주면 옥시토신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 행복감이 쑥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구야 사랑해 하고 푹 안아주세요. 저희 아이는 둘째 저희 친정 어머님이 키워주셨거든요. 저 6개월 때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 6개월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정말 많이 안아주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올해 20살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도 할머니 품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할머니 품이 난 정말 좋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할 때 숟가락 젓가락 놓기, 자기가 먹은 건 싱크대에 넣어두기, 뭐 빨래 갤 때는 수건 같은 거는 좀 개어보기, 스스로 옷은 입고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기, 신발 정리하기, 할아버지랑 같이 재활용 버리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성취감을 느껴요.
그 성취감은요, 다른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자. 네 번째는요,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아이하고 할아버지랑 이제 그 약속할 수 있는 거를 서로 지킬 수 있는 걸로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잘 지켰을 때는 보상해주고 못 지켰을 때는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고요. 대신 또 어른들이 안 지키면 아이들도 안 지키겠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자, 첫째, 자존감 높여주기. 둘째, 스킨십을 많이 하자. 네, 셋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자. 넷째,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자. 약속은 꼭 지킬 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부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여주기, 스킨십 많이 하기,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약속은 꼭 지키자. 이 네 가지가 조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제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놀이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주면 될까? 우리 아이들 사회성 어떻게 키워주지? 방법. 네. 새로운 장소를 경험해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나가요. 같이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집 안에 있는 걸 다 탐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장도 가보고, 마트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예, 숲 체험도 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아이고 누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 경험해 주기, 그 다음에 우리 그 친구들 또래 두세 명씩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게, 누구야 친구들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친구들 두세 명씩 좀 정기적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되게 많이 행복해요. 그 다음에 그림책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림책이 최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직접 다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동화책 안에는, 그 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동생, 친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책을 통해서,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아, 동생이 내가 이랬을 때 우리 동생도 속상했겠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함께 보기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지개로 보는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예요. 자, 빨간색의 빨리빨리 재촉하지 말자. 네, 빨리빨리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우리 아이들 걸음은 어른들의 걸음에 비하면 아주 작죠. 어른들의 걸음으로 아이들을 막 끌고 가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 좀 기다려주자. 다음에 주황색의 주황색의 주는 주눅 들지 않게 하자. 예. 다음에 노란색의 노는 노만 하지 말고 예스 해주자. 네. 그 다음에 초록색의 초는 회초리 들지 말자. 네. 초록색의 초. 그 다음에 또 무슨 색이 있죠? 빨주, 노초, 파랑색의 파는 아이들 주파수에 맞춰주자. 아이들 인정하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주파수에 맞춰주자. 네.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보라색의 보는
보이는 곳에서만 잘해주지 말고 한결같이 잘해주자입니다. 네, 이따 봐. 남들 이따 보자. 이게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 한결같이 잘해주셔야 되고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혼란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서 막 쳐보세요. 박수. 오른손 박수. 소리가 안 나죠? 자,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박수 쳐보실까요? 소리가 안 나요. 자, 양손을 한번 부딪혀보세요. 경쾌하고 신나는 소리가 나지요. 네, 이렇듯 오른손에는 조부모님, 왼손에는 손자녀.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죠. 이 어떤 소리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죠? 건강한 소리를 원하실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께서 함께 손을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 건강한 소리, 행복한 소리가 나듯이 함께 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부모님들께서 먼저 행복하셔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조부모님 행복하시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양육하시느라고 손주와 손녀들 봐주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장 또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꼭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